언제까지 저 여자가 지휘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야? 여기 한 군사 훈련 대회에서 미군 여성이 특수임무단을 지휘하는 가운데 그녀를 무시하는 한 미군 남성이 보입니다. 그런 그가 저지른 실수로 전체 팀원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팀원들을 위해 이 행동을 보여주자 팀원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카 들라크루아, 프랑스 웨인 부대에 소속된 군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 어린 시절은 중동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매일같이 전쟁의 공포와 파괴 속에서 살아가며 전쟁이 사람들에게 남기는 상처를 직접 겪었습니다. 매일 들려오던 폭격 소리와 끝없이 이어지던 불안감 속에서 우리 가족은 간신히 살아남았고 그 경험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이 전쟁으로 황폐해질 때에도 저를 비롯한 아이들은 작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매일 실감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언젠가 누군가를 보호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인생에 있어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품고 자라왔던 제 꿈인 군인을 위해 첫 실행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마땅히 여군이 자리 잡을 만한 법적 제도도 지원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프랑스에서 여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길로 곧장 고향을 떠나게 되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전부 울고불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여자인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제 안위가 걱정이셨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어렵게 가족들을 설득했고 결국은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로 이주한 뒤 저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웨인 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군인이 되는 것을 넘어 저처럼 전쟁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웨인 부대의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복무하던 중에 국제군사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의 군인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자리였고 그 참가국 중 한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릴 적 중동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던 제게 한국의 자이툰 부대는 그야말로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희 마을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자이툰 부대와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김준호 중령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군인이 아닌 저에게는 인생의 길잡이와도 같은 분이었어요. 위험한 순간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때론 부모님을 대신해 용기를 북돋아주신 분이었죠. 그 당시 어린 저는 김중령님을 보며 언젠가 저도 사람들을 지키고 도움을 주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꿈을 이루어 한 나라를 대표해 국제군사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군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김중령님에 대한 존경심이 새록새록 피어났습니다. 김중령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군인들을 통해 그분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기회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군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훈련을 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게는 큰 영광이자 기회였어요. 드디어 대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이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한국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이툰 부대가 저희 마을을 지켜주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배인 707 특임단을 직접 눈앞에서 보게 되니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군인을 넘어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 천천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의 세심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한 발을 내딛고 장비를 점검하는 모든 동작이 마치 완벽하게 짜인 기계처럼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자의 동작이 어긋남 없이 이어지며 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모습은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오랜 훈련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완벽한 호흡을 맞춰왔을 것이고 그 결과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느껴졌습니다. 깊은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깃든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저 역시 그들과 같은 군인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팀워크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움직임은 매우 절도 있고 정교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하나의 거대한 몸처럼
모든 동작이 일사불란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집중된 표정이 각 동작에 깃들어 있었고 그들 사이의 호흡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훈련되고 조율된 듯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가 묻어나는 듯했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하고 헌신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팀워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각 개인의 동작이 아닌 팀 전체가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며 마치 예술 작품처럼 모든 동작이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듯 눈빛 하나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군인으로서 훈련을 많이 해왔지만 저렇게까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역시 이런 팀워크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언젠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들의 절도 있는 모습 속에서 저 또한 더욱 강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무엇보다 이 대회를 통해 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군인이었고 자세가 단단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녀의 이름이 강혜원 상사였습니다.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팀에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보진 않았나 봅니다. 다른 나라의 몇몇 병사들이 소리 낮춰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따라올 수나 있을까? 그들의 비웃음 소리는 작았지만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강 상사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죠. 저는 그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 조용한 자신감에서 오랜 시간 그런 의심을 받아왔지만 이미 넘어서고 받아들이지 않는 법을 익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합동훈련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 팀원들이 실제로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강 상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모든 동작은 통제되고 세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비웃던 병사 중 한 명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미군 병사가 잘못된 판단으로 잔해 속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무전도 끊기고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지만 강 상사님은 침착하게 구조 방법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강 상사님은 좁은 틈을 통과해 위험을 감수하고 미군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상당한 그를 안전하게 구출해냈습니다. 그분의 용기와 능력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어린 시절 저희 마을을 구해주던 자이툰 부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강 상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녀의 빠르고 과감한 행동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망설임 없이 현장을 분석한 그녀는 폐허가 된 건물을 살피며 입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변에는 잔해가 널려 있었고 조금만 건드려도 건물이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우려해 접근을 망설이고 있을 때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로 다가가는 그녀의 모습은 신중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어쩌면 생명이 걸린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강 상사는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을 옮기며 그녀는 잔해 틈을 빠져나갔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도 결코 망설이지 않았죠. 그녀의 눈은 갇혀있을 병사에게만 향해 있었고 주변의 위험조차 그 결단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강 상사는 폐허 속에서도 길을 찾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였고 건물 안에 갇힌 병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건물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위험은 커졌지만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그곳이 전쟁터 한가운데라도 그녀를 두렵게 만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 상사가 병사에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상황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너질 듯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건물 안에서 강 상사는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동료를 우선시했고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건물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갇힌 병사를 구해내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강 상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차근차근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위험한 상황에도 그녀의 눈은 목표를 놓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병사 가까이에 도달한 강 상사는 재빨리 그를 붙잡아 안전하게 이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 상사는 병사의 상태를 빠르게 점검한 후 그를 부축해 천천히 움직이며 탈출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위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걸 분석하며
최선의 경로를 찾고 있었죠. 밖에서 기다리던 동료들은 그 모습에 감탄하며 조용히 그녀의 무사 귀환을 기도했습니다. 결국 강상사는 병사와 함께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동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상사에 대한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헌신, 동료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위험 속으로 들어간 그 모습은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강상사는 그날의 행동으로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결연한 발걸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신중했고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동료들은 손에 땀을 쥐며 그녀의 행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병사에게 닿을 거리까지 다가갔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사의 표정에는 안도와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고 강상사에 대한 고마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구조를 받는 순간 그는 예전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강상사를 향해 묵직한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전에는 자칫거만해 보였던 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상사는 그의 안전을 확보한 후 조심스럽게 건물 밖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두 사람을 맞이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강상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결단력과 헌신, 동료를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한 그 모습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구조 활동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새롭게 심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병사 역시 그날을 계기로 강상사를 비롯한 동료들에게 새로운 감정과 태도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모든 이들에게 군인의 참된 사명과 동료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상사를 바라보며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한국 자이툰 부대가 저희 마을을 지켜주던 그 순간들이요. 그들은 저희 작은 마을에 희망을 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왔던 군인들이었죠. 지금 강상사를 보며 그때의 용기와 보호의 정신이 다시 살아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강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조금 떨렸지만 꼭 그녀에게 제 감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강상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신 일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온 군인들이 저희 마을을 지켜주던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도 안전하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저의 이야기는 오래전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분들이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는 순간에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말을 들은 강상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한국 군인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디에 가든 그게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강상사님의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닌 깊은 신념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다잡아졌습니다. 제가 본 한국 군인들은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저도 그 신념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강상사님의 말은 다시금 그 초심을 되새기게 해주었죠.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워 강상사님의 말을 되새기며 깊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저 또한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을 본받아 저도 그런 존재가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어요.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거는 군인의 진정한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상사님의 목소리에는 그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군인이란 직업의 의미와 그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은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마음속에서 뜨거운 결의가 피어났습니다. 그날의 다짐은 단순히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목표이자 신념이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녀처럼 용기와 헌신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은 앞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히 가르쳐 주었고 그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에게 도움과 보호를 줄 수 있는 군인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상사님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다음 날 캠프 가장자리에 서서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강혜원 상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병사를 구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이 감명받았죠. 그녀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무너진 건물로 들어갔고 오로지 그 병사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은 어릴 적 우리 마을을 지켜주던 자이툰 부대의 군인들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을 꺼내게 만들었죠.
어느 순간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쉬고 있는 텐트 근처로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작은 나무 그늘 아래 헬멧을 벗고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어제 그녀가 보여준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단순히 어제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감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녀에게 제 과거와 한국 군인들과의 연결고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강 상사께 다가가 감사의 말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녀가 위험을 무릅쓰고 병사를 구하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그 병사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침착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상사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태도에 용기를 얻어 저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 상사님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제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강 상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군인이 되려고 했는지, 어떤 의미로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 상사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강 상사님의 헌신을 본받아 저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강 상사님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는 걸 오늘 강 상사님 덕분에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제 진심이 담긴 말을 전하며 저는 강 상사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말을 곱씹는 듯하다가 따뜻한 격려의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응원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 상사님은 무언의 지지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었고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신념과 결의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저에게 군인으로서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강 상사님과 나눈 이 짧은 대화는 제게 커다란 울림이 되었습니다. 강 상사님은 단순히 저희 상관이 아닌 제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롤 모델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강 상사님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새기며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결심은 그날 밤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저는 강 상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강 상사님과 나눈 이 짧은 대화는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군인의 진정한 의미와 사명을 일깨워준 분이었고 그녀의 모습 속에서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강 상사님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가 앞으로 군인으로서 살아갈 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강 상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서로의 진심이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 상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는 존재였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길을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707 특수임무단과의 합동 훈련이 끝났는데도 그들이 제게 남긴 인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기술이나 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뭔가 더 깊은 목적이 있었죠. 그들은 단지 전쟁을 위해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린 시절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리 마을에서 한국 군인들이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장을 걸어나가며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폭격이 멈추고 저희 가족이 집의 잔해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준 얼굴들이 바로 한국 군인들이었죠. 그들은 총이나 분노를 품은 얼굴이 아닌 물과 담요를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그때 젊은 한국 장교였던 김중희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했지만 그때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웃으며 한국 국기가 그려진 작은 배지를 제게 건네주시던 순간은 지금도 또렷이 떠오릅니다. 당시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 배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았죠. 그건 누군가가 저를 신경 쓰고 있다는 약속이었어요. 저는 외인 부대에서 힘든 날들이 있을 때마다 김중희님을 떠올렸습니다. 혼자라고 느끼거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분을 생각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선함과 용기 그리고 친절이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그 약속이 갱신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강 상사와 그 팀을 통해서요. 그분들은 제가 왜 군인이 되고 싶어 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강 상사님께 다시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강 상사님은 훈련장 끝쪽에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천천히 다가갔는데 저를 느끼신 듯 돌아보시더라고요. 강 상사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네요. 저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한국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일에 대해요. 언젠가 저도 모르게 한국군이 제 삶을 구해주셨거든요. 강 상사님은 말없이 제 얘기를 기다리셨고 저는 우리 마을과 김중희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를 지켜보며 묵묵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강 상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에선 사람의 진짜 힘은 싸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믿어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그 말이 마음 깊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들리던지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군인들 간의 교류가 아니었어요. 국경과 언어를 넘은 이해와 연결이었죠. 저는 강 상사님을 바라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김중희님의 유산이 제게도 이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린 소년이 아니었고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강 상사님, 저는 조용하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할게요. 제 삶이 계속되는 한 강 상사님과 김중희님께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거요. 제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닌 저의 신념을 담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배운 진정한 용기와 희생의 의미는 저를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강 상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좋은 약속이에요. 루카 씨,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저희가 환영할 겁니다. 저희는 항상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언제든 강 상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 상사님의 미소와 그 따뜻한 한마디는 저에게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사람을 위한 헌신은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 상사님의 말을 되새기며 저도 언젠가 그분들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 상사님과 김중희님께 배운 것을 평생의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이끄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자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강 상사님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세상은 넓고 전쟁과 고통은 끊이지 않지만 강 상사님과 김중희님 같은 분들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저도 그런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의 존재는 저에게 희망이었고 어려운 순간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힘이 되었죠. 그날 밤 침상에 누워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국 국기가 새겨진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배지는 오래되어 닳고 색이 바랬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입니다. 어린 시절 제 마을을 구해주었던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상징이자 그들로부터 받았던 보호와 따뜻함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배지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자이툰 부대가 제 마을을 위해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희망과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힘들 때마다 이 배지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제가 군인이 된 이유와 그 길을 선택한 신념이 다시금 떠오르곤 합니다. 배지를 바라보며 저는 그들이 제게 주었던 용기와 사명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단순히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보호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배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라고 제게 늘 속삭이는 듯합니다. 오늘 강 상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배지가 가진 의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이툰 부대와 강 상사님이 보여준 헌신을 잊지 않고 저 역시 그분들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군이 제게 심어준 희망과 용기는 단순한 과거의 추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제가 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용기를 보며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죠. 매번 이 배지를 손에 쥘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 또한 그들처럼 누군가에게 빛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군인이 되겠다고요. 제게 그들이 보여준 희망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고 삶을 살아가는 커다란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기에 저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저에게 길잡이와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그분들처럼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배지 하나에 담긴 기억은 저에게 늘 초심을 상기시키며 제 군인으로서의 길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습니다.